6월 25일 토요일 실로고 초배롱을 지나 게으른 성화의 7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귀한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 스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5년 전에 어느 시각 고요히 잠들었던 우리에게 크나큰 시련이 불현듯 덮쳤습니다. 6.25 사변이었습니다. 온통스럽게도 귀한 젊은이들의 목숨이 꽃잎처럼 떨어졌습니다. 많은 건물이 부셔지고 나라 노숙한 대상이 득달미로 하였습니다. 강물은 빛빛으로 변화했고 시체와 뼈조각들이 붉게 치렀습니다. 고아들의 애절한 울음소리와 고아들의 등옥 소리와 자식 잃은 부모들의 사무친 오열이 상가들 계곡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알맹과 불덩이들이 어지러이 흩날리고 정오와 독수의 여성들끼리 서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그 이유는 지켜남아 평화의 확신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족 공조의 깃발 위로 핵무기에 관한 설정이 분주하고 자주통일 우리끼리 하자 하는 구호 밑으로 북한 주민의 기아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퍼져나오고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전한 평화는 언제올 것인지, 평화를 얻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지요. 오늘 강좌는 아카데미아 휴먼아이 8번째 강좌가 되겠으며 또한 외부 강사가 강좌를 진행하는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족의 평화를 다시 생각해온 오늘 아카데미아 휴먼아이 제8강 평화를 위하여서는 단 한 번도 특별하고 귀한 행사를 모셨습니다. 한경도 청계에서 출생하시고 해방과 아프리카의 피난 명사신비 해변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온산대학 계획경제학부를 졸업한 정은사님은 온산경제대학 박사학위를 졸업하고 평양시 3대 혁명 소조원이라는 것으로 활동한 후 온산경제대학과 온산공업전문대학 청진의과대학 등에서 주체 정치경제학이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후 2003년 2월 어두운 밤 얼어붙은 두만강을 몰래 건너서 중국 모수에서 10여 개월의 은지 생활을 하신 뒤 지난 2003년 드디어 우리나라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평화와 자유에 대한 치열한 고해와 용기를 득달하게 되신 정은사님에 대하여 높은 경애를 보내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실 정은사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속에 모시고 합니다. 장비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저는 많이 부족한데 참으로 북한의 해체와 또 제가 겪었던 북한에서의 자유구속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과연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저 자신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신이 천하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권호수 스님께서 해주셨지만은 저는 아직 한국에 온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 사회에서 사회 정착을 해서 생활한 지는 1년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참으로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 현 위치, 제가 서 있는 위치는 하나님 크나큰 은혜 가운데 북한 땅에서부터 탈출할 때부터 또 이것이 오는 전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제가 대학교 시간 강사로 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너무나도 이론적으로 서술하고 또 체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서술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너무나도 못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30여 년 동안을 보고 듣고 느낀 북한의 현실과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한국에 와서 살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학생들과 국민들이 어떤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견해를 좀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8일 날에 강원도 인제 현리에 3분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강연을 갔었습니다.
거기 이제 갔다가 그 장교분들 그 앞에 강의를 좀 부탁받아가지고 갔었는데 그 인제가 물긴 얼마나 먼지 인제가면 언제 오려 원통에서 못 살겠다고 그런 곳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꼬불꼬불 가는데 제가 그 길을 가면서 5시간을 갔거든요. 근데 북한 같으면 그 거리를 5일 걸려야 됩니다. 5일. 5시간에 못 갑니다. 왜 5일 걸리냐면 우선 한국처럼 도로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비포장이고요. 큰 고속도로로 내놓고는 비포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도 먼지가 막 나는 길을 이 한국은 이제 도로를 이제 뭐 직선으로 뚫으려고 산도 뚫고 했지만은 북한은 산길을 내려가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5일 가면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참 5시간을 가서 강의를 마치고 사땅굴이라고 그쪽에 이제 올라가서 사땅굴하고 그 다음에 울지서망대에 올라가서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울지서망대에 올라가서 북한 땅을 딱 바라보니까 이 지척에 내가 살던 땅,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그 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정신없이 눈물이 나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땅굴에 가보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서는 제 생각이 또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그 울지 전망대에서 제가 봤을 때 흐르던 눈물하고 땅굴에 들어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아주 교차되는 겁니다. 그 땅굴에 들어가 보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쭉 굴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 굴이 그 한국에서 이렇게 시추 과정에 그걸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기계가 좋아가지고 막 이 회전 기계가 돌아가면서 굴을 팠기 때문에 굴이 쫙 균열하게 돼 있고 사람이 서서 이제 걸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됐는데 그 북한에서 타고 나온 굴을 이렇게 전차 타고 이렇게 쭉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 굴을 보면서 북한의 군인들이 얼마나 이 굴을 뚫으면서 많이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은 그런 굴을 뚫거나 댐을 하거나 여러분들 금강산 댐을 아실 겁니다. 그 금강산 댐을 북한에서 왜 만들었냐면 한국을 이제 유사시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 그 댐을 터뜨리면 서울을 물바다에 잠기게 한다. 이래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금강산 댐을 경제적 조건도 어렵고 또 군인들을 다 동원했는데 군인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기계 수단이 뭐 보장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5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너무너무 어렵게 건설했습니다. 근데 그걸 금강산 댐을 1, 2년 사이에 전쟁 준비로 급작스럽게 한다는 것이 결국은 한국에서 그걸 막기 위한 뭐 평화의 댐인지 뭐 먼저 쉬웠을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그게 이제 강원도에 있거든요 금강산 댐이. 그걸 보면서 제가 이 굴을 뚫으면서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래도 그 굴에 북한에서 뚫고 들어온 굴이 이렇게 좁습니다. 좁은데 정대로 이렇게 정대라면 이런 걸로 막 두드려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도 나고 그리고 그 바위돌에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오직 혁명을 위하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북한의 그 군인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보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제가 느낀 생각은 무엇이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정말로 지금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땅굴을 뚫을지 모르는데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이 사회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지 전망대 올라가서 그 북한 땅을 바라볼 때는 빨리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 통일이 되어서 저 땅에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민족이 정말 자유를 누리고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땅이 생각나고 막 눈물이 나오더니 그 땅굴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제에 갔다 온 제가 거기 강릉에 갔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굴과 그 전망대에 올라가 본 것이 너무너무 이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지금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국에 와서 1년 3개월밖에 못 살았지만은 지금 현재 그래도 참으로 그 지난 9월달부터 지난 학기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여기 북한 이주민 지원센터라고 여기 서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그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그래도 이렇게 대학을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대학교 강의를 시간 가서 강의를 맡아서 대구대하고
상부대 임남신대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면서도 북한이 현실을 학생들에게 말해준다 하지만은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비교해서 하는데도 실감 있게는 못해줬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윤곽적으로나마 이 한국 사회가 그래도 어떤 사회라는 게 크게 윤곽으로 나옵니다. 구체적 세부에 대해서는 다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남과 북을 비교했을 때 과연 그 소감이 어떠냐,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국에 와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탈북한 동기가 북한에 있을 때 중국에 있는 우리 삼촌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분을 한번 소개받았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98년도거든요. 98년도에 한국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만 돼도 북한에서 정치 교화서에 실려갑니다. 북한에는 범죄가 크게 두 가지가 나누거든요. 하나는 정치범, 하나는 일반 범죄 이렇게 나눕니다. 한국에는 정치범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만약 경우에 정치범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는 김일성, 김정일을 비방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사회체제, 그러니까 북한 사회체제가 지금 정치를 잘못한다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독교 믿은 사람들, 하나님 믿거나 이런 종교 믿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가려고 시도했다가 붙잡혀 나왔다, 그리고 한국 사람을 만났다, 이러면 정치범인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한국 사람을 만난다, 한국분을 만난다, 이거는 정치범이 되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떻게 삼촌이 너같이 공부한 애는 좀 눈을 떠야 된다 이러면서, 삼촌이 중국에서도 팔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된다면서 소개해 주신 것이 한국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딱 만났는데, 사업하시는 분인 줄 알고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돈도 좀 주시고 그때 성경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나 이 성경 믿어주고 하니까 꼭 북한 가져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성경을 던지고, 솔직히 제가 그때 뿌려 던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가면 한국 사람 만나다는 것만 해도 정치범죄고, 성경이 형벌을 나타나면 그건 무조건 정치범 들어와서 꽁쳐갑니다. 꽁쳐가면 일생 동안 햇빛 못 봐요. 정말로. 그 교화서에는요, 들어가면요, 유명한 사람들이 잘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 이하의 천대한 멸시, 그 안에서 인권 유린이라는 것도 말할 일이 없습니다. 가족이 가는 경우에는 부부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부인이 일하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남편이 일하고, 이렇게 둘이 만날 시간을 안 줘요. 한 집에 있지만은, 집도 이런 반토굴 집에다. 결국은 부부 생활도 하지 말고 자식 낳지 마라. 이렇게 정치범 자녀들은 너 인구가 뿔면 안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인간의 천대, 그 다음에 노동 강도는 또 말할 수도 없고, 사람 취급을 못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 경우에 실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그때는, 지금은 신앙이 정말로 좀 두터워지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있죠. 그분이 저를 위해 막 기도해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는 알아서 눈물 흘리면서도 성경님을 대수나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참으로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도망간 땅 넘기 전에, 이분이 돈보다 이게 더 중하다 했는데, 돈은 그래 쓰겠다고 가져가면서 성경을 뿌려주시고 간다는 게 참 양심가책이 돼서, 그래도 강물 건너가 버려야지, 북한 건너가 버려야지, 이러고 또 한 발 양다 해가지고, 북한 땅 넘어갔는데, 참 넘어갈 때 들킬까봐 사실은 못 가져갔던 것을 넘어가고 나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가져가고, 집에 가서도 이제 그것을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에서 가르친 과목이 주체사항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했거든요. 주체성 시험작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체사항은 이 세상에 종교라는 거는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켜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치하고 간섭하고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반동적인 이런 종교다. 이렇게 막 강의를 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머리지. 오다가 이제 어떻게 저 머리가 빨갱이고 머리가 숨자숨 떨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성경을 보면서 강의 연단에 서면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지고 막 강의를 그전에는 막 이렇게 주체상 김일성, 김정일 막 여자를 보고는데 말문이 딱딱 막혀버리고 또 속으로는 안돼 또 거짓말한다 이런 생각이 막 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또 우리 삼촌이
너같이 공부하는 애가 북한이 앞으로 전망 없으니까 북한에서 뭘 하겠냐 자꾸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때 결심한 게 내가 이제는 북한에서 대학교 교수로서는 내 생명력이 다 해간다 이걸 느꼈습니다. 교수가 강의를 잘못하면 생명력이 다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경제가 앞으로 전망이 없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고 오게 되었는데 사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유로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도 토요일만 되면요 저는 내 한국 정말 잘 왔네 이러거든요. 북한에서 30년 동안을 너무나도 세대교육 받고 그 체제에서 너무 생활하면서 이게 체질화돼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자연히 오늘 생활송화 날인데 북한 같은데 내가 아침에 생활송화 로봇도 쓰겠는데 이런 생각 나거든요. 그 생활송화가 뭐냐면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다 언론에 내려놓듯 치더라도 사람들이 이 조직체에 꽉 비끄러매가지고 어느 틈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비끄러매냐면 북한은 어려서는 개인 숭배 교양을 시키고 어려서 하는 게 4살, 5살 말 딱딱 뜰 때부터요. 그 말을 뜰 때부터 아버지 하는 게 아버지는 김일성, 오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서 막 숭배교양, 개인 숭배교양,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교양 시키다가 세계관이 형성될 쯤 되어서는 원리교양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상, 김일성주의 사상 이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책에 물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는 11살만 되면 무조건 조직에 들어간다는 거죠. 조직이 무슨 조직이냐면 한국의 학생들이랑 일진의 조직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던 무조건 조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조직이 어려서 들어가는 조직이 소년단 조직. 소년이기 때문에 11살에 들어간 게 소년단 조직. 그 다음에 이제 14살, 15살 되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동맹 조직. 그냥 30세가 돼서 생활 잘해서 당에 충실해서 당원이 되면 당조직. 결혼을 했는데 당원이 못된 사람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직업동맹 조직. 그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면 집에서 부양으로 있던가 이러면 여성동맹 이렇게 들어가면 11살부터 조직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조직 생활한다는 거죠. 그러면 조직에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토요일만 되면 조직에 가입된 사람은 누구나 토요일만 되면 생활생활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 생활생활하는 거는 한 주 동안에 내가 이 조직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개 조직자가 20명, 15명 이렇게 되면 다 모인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토론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이 평소에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근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 그걸 다 묶어서 말씀을 딱 인용하고 딱 위에다 말씀 앉히고 거기에 비춰볼 때 내가 한 주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느냐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원인은 김일성 사상으로 똑바로 무장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성 비판이라고 또 하거든요. 그러면 한 개 조직체에 15명이면 15명 중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한 주 동안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는데 저 사람이 뭘 잘못하느냐 비판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비판을 안 하게 되면 만약 경우에 혁명적 동지애가 없다 이래가지고 왜 혁명적 동지애가 없이 이 조직체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느냐 하고 또 막 비판받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한 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씩 1년 12달 해보자 보십시오 한번.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계속 기록해가지고 생활생활하고 이만큼 두껍게 해가지고 이걸 6개월에 한 번씩 또 위에서 검열이라서 다 검열하면 어느 날 빠졌는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내가 참 한국에 잘 왔다. 오늘 토요일인데 북한에 있으면 또 생활생활하고 또 토요일에는 또 학습 2시간씩 무조건 해요. 김일성, 김정일 학습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한국에 잘 왔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언론하는 게 왜 생겼습니까?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토로하고 속할 때 토론해야 되고 이런데 북한은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는 공민이라는 건 한국식으로 주민입니다. 공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시장의 자유를 가진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없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김정일이하고 동기동창이에요. 김일성 정학대 동기동창이거든요. 직위가 북한에서 북한 당이 제일 높거든요. 당에서 제일 높은 부서가 조직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전선동부입니다.
선동부 일부부장 했다 이거죠. 김성일이하고 동교동상이니까, 김일성 종합대가 동교동상이니까, 그 할아버지 집에만 가면, 김정일하고 팔짱 끼고 딱 치고 단독으로, 김일성하고 백두산 올라가 치고, 뭐 선물 내려오고, 굉장하면 집이 두 개 층으로 돼 있고, 뭐 일반 북한 서민들이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생활 수준이에요. 그 들어가면 그런데 밖에 다 보초를 서고, 유명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친척이라 해도, 딱 들리러 나와서 들어가야 들어가야지 못 들어가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뚝 내리먹었어요. 그래, 할아버지 왜 떨어졌는데요? 이랬거든요. 제가 평양에 1년 동안 소설을 나온 것도 대학 졸업생들 중에 300명 소설하는 게 김정일 특파원이에요. 그 특파원이 왜 특파원이 생겼냐면 북한은 독재체제 아닙니까? 그 가부장도 독재, 스탈린도 독재가 막 결부해가지고 독재체제인데 이 독재를 유지하자니까 일반적으로 당이 중앙당, 도당, 군당 이렇게 돼가지고 일률적으로 이게 보고가 다 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계속 거짓 보고 올라갈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딱 생각해 보는데 이러다가는 밑을 다 고먹어지겠다. 이래가지고 대학 대학 졸업생들 중에 좀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300명 소절해가지고 자기 오른팔로 직접 공장 기업소에 일꾼들, 당일꾼, 행정일꾼들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감시하게끔 한 게 300명 소설입니다. 그래서 특파원으로 파견했거든요. 근데 그걸 평양시에 나가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그때 힘이 있어가지고 1년짜리인데 평양에 나가기끔 해서 제가 평양에서 300명 소설했거든요. 근데 그 300명 소설 한 기간에 할아버지가 또 떨어졌어요. 그 할아버지가 왜 떨어졌는데 그랬어요. 선전부부장 하다가 당대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작은 할아버지인데 왜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 자매면 저한테는 삼촌뻘 되거든요. 그 삼촌 보고 물어보니까 북한에서 민족과 운명이라고 이제 가부작에 수령해가지고 1부부터 쭉 영화를 찍었습니다. 거기에 6, 7, 8부 들어가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박정희의 전도 시대, 그 다음에 전두환 시대 이게 다 나옵니다. 그 유신 독재 시대 뭐 이게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 11부쯤 가게 되면 일본의 북한 사람이 일본 징병에 끌려갔다가 일본 여성하고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해가지고 북한 땅에 청년계를 넘어오거든요. 넘어왔는데 이 여성이 제일 첫 애인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영화 시나리오가 처음에 된 것이 그 사실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 시집 갔다가 청년 갤러리 일본에 가서 자기 첫 애인을 만났는데 애인이 돈을 듬뿍 도와주면서 북한에 가서 병원을 건설해라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 받고 와가지고 이런 과정에 결국은 삼각연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북한의 모든 영화는 삼각연애가 절대 허용 안 됩니다. 그 삼각연애는 자본주의적 생활 풍조다 이래가지고 북한에 어느 영화든지 삼각연애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영화가 재미없죠. 한국에 드라마 보면 그래서 삼각연애 들어가니까 막 여기 교통 저기 교통 하면 호기심 끄는데 이런 도무지가 생하는 그거는 허용되면 안 되는 거지만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 끄거든요. 근데 북한은 도무지가 한 사람 사랑하면 뒷방으로 다시 거기가 붙어야 되고 무조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선전선동부에서 먼저 김정일한테 보고 들어가기 전에 그걸 먼저 보고 이게 잘됐다 싶으면 딱 올려보내게 됐는데 이걸 평가를 잘못한 겁니다. 그 평가를 어떻게 잘못했냐면 사람은 다 감성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나 한국이나 뭐 다 한민족인데 우리가 호기심 느끼고 보는 거나 또 아마 우리 작은 할아버지 아마 그걸 볼 때 영화 꽤 재밌다 재밌게 잘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딱 올려보냈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딱 오더니 이걸 선전선동부 부부장 받느냐고 부부장 박수영이 받느냐고 이렇게 됐습니다. 받다고 그러니까 부부장들 3명 딱 찰짝 먹었습니다. 당석 관련해서 수령이 원하는 대로 지금 보고 평가를 안 했다고 결국은 이게 상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허용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다 받고 그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있죠. 북한은 간부가 한번 떨어지면 처음에는 도당 계층으로 딱 끌고 오고 그 다음에 군당 계층으로 두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매장시킵니다. 1차, 2차, 3차 꺾어가지고 처음에 탁 끌어안버려요. 근데 할아버지가 또 떨어진 게 평안북도 도당 선전부장으로 딱 내려갔어요. 그래서 딱 생각하는데 할아버지 앞으로 또 군당까지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루 김정일하고 동료동상이니까
다시 평양으로 끌어올렸는데 서정부 제1부장으로 뽑기는 안 되고 평양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선 자기가 감정을 가지고 보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이 어떻게 없느냐면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북한 사회는 하나의 그 정치 사회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 이런 삼위일체론이 있어요. 성경에 뭐 성부, 성자, 성령 뭐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수령, 당, 대중이 통일체해가지고 이 삼위일체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가 결국은 북한 정치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작동 원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력을 딱 비유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교육경할 때 자, 우리 북한 사회는 하나의 몸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의 몸체인데 우리 몸체가 어떻게 생겼지 이러면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생겼다고 막 호기심 가지고 북한 사람들 교육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몸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하면 뭐겠습니까? 사람이 식물인간 되고 안 되고가 내수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생활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런 감정이기 때문에 또 사실이기 때문에 네, 내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딱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내수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 기능을 하는데 직접 팔 다리에다가 움직이라고 지시는 안 떨군다. 그러면 지령은 누가 떨구냐? 중추가 그 지령을 내수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각 지체에 중추가 떨군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중추가 떨구는 지령을 받는 것이 팔, 다리고 눈이고 결국은 사람은 내수가 앞으로 가야 되겠다 딱 판단하면 중추가 그걸 받아서 팔, 다리 움직여라 이래서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 몸체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 이제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수령이 내수고 중추는 답니다. 각 지체, 팔, 다리는 대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나옵니까? 때문에 내수의 기능이 말해주면 식물인간 되는 것처럼 내수를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 수령이 없으면 우리 사회의 이 하나의 몸체가 움직여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먹힌다. 미국이 먹고 들어온다. 남조선이 먹고 들어온다. 이렇게 교환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령의 지령을 다는 당의 지시를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팔, 다리, 각 지체인 대중은 분명히 대중이 우상과 반영돼서 정책이 나와야 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다. 남조선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인민민주주의다 이러거든요. 인민민주주의인데 인민민주주의가 그래 자유를 더 지키고 결국은 인민들에게 모든 걸 뺏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결국은 대중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럼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북한 사회에 막 교양하고 돌아가는 체계고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맞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결국 여기로부터 또 무슨 것이 나오냐면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 북한 사회는 하나의 몸체에 비하면 좋고 또 우리 북한 부서서는 큰 하나의 가정이다. 대가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정이면 가정에는 분명히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 그럼 부모는 누구지? 아버지 김일성 여순이, 김정일 여순이 이러는 겁니다. 그래 어려서부터 애들이 타가수 유치원 가게 되면 있죠. 어린이집 유치원 가게 되면 점심에 밥을 줘요. 그럼 본능적으로 애들이 거기 밖으로 유치원 가지 않습니까? 먹으려고. 그럼 손에 치우자고 그럽니다 선생님이. 그럼 애들이 먹어 다 치웁니다. 말똥말똥 해가지고 선생님 먹으라는 지시 어디 들고 있나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이 음식을 보내주신 경남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 고맙습니다 하고 먹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 밥 먹자고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하루에 2번 점심밥 주고 집에 가기 전에 간식 주고 이렇게 2번 1년 360일 동안 부모들이 맡기면 계속 이게 반복된다 이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합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또 여기 초상화 모서지 있습니다 하면 여기에 모서진 사진은 하면 이렇게 뭐 가르칩니까? 초상화도 이렇게 뭐 가르쳐요. 여기 배치로 딱 이렇게 여기에 모서진 사진은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너무너무 백지장 같은 이 머리에 나에게 차려지는 모든 것은 김일성 김정일이 준다 이렇게 딱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입에서 저절로 아버지가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대학원에서 아버지 누구죠 하면 김일성 김정일 원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는 누구지? 어머니 누구냐?
어머니 당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북한에서는. 북한은 뭐 노래도 있습니다. 뭐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은 하늘의 선생님, 당은 어머니 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어머니 당. 그래 부모가 있으니까 자네는 누구냐? 떼중이다. 그러면 부모가 없는 가정은 있을 수 없다. 부모가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일반 가정은 무엇이냐? 대가정 속에 사람이 몸체를 이룬 일반 세포. 하나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가 썩어들어가면 사회 전반적으로 전복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가정혁명화를 북한은 얼마나 떠드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가정혁명화 계속 떠들다 보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 80년대 말까지도 그런 좀 북한은 그런 걸 동기화태라고 그럽니다. 이 생각이 너무 이렇게 막 그 초당성 형식으로 뭐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을 동기화태라고 그러거든요. 동기화태 소설 있지 않습니까? 그 동기화태라고 별명을 붙이는데 선을 볼 때 있잖아요. 가정혁명화를 너무 떠드니까 간부들도 만약 경우에 저번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하 사건에 걸리면 있죠. 부하라는 게 뭐냐면 한국에 애인, 가족 나르고 애인 친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 사귀는 거 있잖아요. 뭐 여하튼 어떻게 표현하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북한은 그런 걸 애인 친하고 뭐 연애한다 이렇게 안 말하고 부하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간부들이 부하 사건 걸리면 가정혁명화로 철칙 돼요. 무조건 철칙됩니다. 당간부, 행정간부, 무슨 간부 할 것 없이. 근데 문제는 가정혁명화를 너무 떠드니까 가정이 혁명화되려면 기본 가정에서도 생활통화한다 이거죠. 그럼 가정이 아버지, 엄마, 자녀들만 모아가지고 그 저식에 사는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가정 생활통화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는 토론하고 엄마들이랑 토론하고 자녀들이랑 토론하고 이래요. 근데 선을 보는데 여자가 딱 생각한 게 가정 혁명화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여하튼 이 사상적으로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북한의 결혼 조건이 뭐냐면 첫째 제대 군인이어야 되고 북한은 군사복무가 8년 내지 10년이거든요. 8년 내지 10년 동안을 결혼을 할 수 없어요. 군사복무기간 연애를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어요. 만약 경우에 연애를 했다 이러면 여자를 친했다 이러면 생활제대를 먹습니다. 생활제대를 놔두면 출세를 못해요. 잘 나와서 좋은 직업도 못 받아요. 군사복무에서 만기를 못 채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대군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당원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생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기 전에 우선 남자가 사상적으로 똘똘 무장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다 손을 보는데 뭘 물어볼까 생각하다가 북한은 선볼 때 한국은 상견례라는 거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상견례라는 게 뭐 이렇게 뭐 식당 같은 데서 먹는 게 없고 그냥 남자 집에서 남자하고 그 다음에 준매꾼하고 뭐 같이 오든지 부모님하고 같이 오든지 여자 집에 무조건 찾아와요. 찾아오면 와가지고 이제 부모들끼리 이야기되면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면 남녀 같이 만나게 하거든요. 딱 만나는데 여자가 뭐 남자가 자기에 대한 소개 간단히 하고 뭘 물어볼 것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뭘 물어보겠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그냥 뭐 가정의 편이 어떻고 지금 하는 직업이 어떻고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딱 보더니 이게 80년대 말 이때 있은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김일성주의란 무엇입니까? 그 여자는 왜 그걸 물어봐냐면 얼마나 사상적으로 잘 준비됐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자가 참 이상한 거 물어본다면서 김일성주의란 사상 이런 방법의 전율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딱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고 박수 막 쳤어요. 그러면 속으로 딱 생각하기 똑똑하구나 이렇게 50% 생각한 겁니다. 결혼해도 되겠다. 그럼 두 번째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일 유효상 세계는 무엇입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딱 생각한 게 참 이상하다. 여자가 좀 우리 모자라지 않으면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볼까? 그럼 대답을 했어요. 합격 맞자니까. 또 대답을 했는데 또 말했습니다 하고 박수 막 치더니 결혼까지 갔거든요.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여자는 뭐 책대로 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결혼식 날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해서 그냥 북한의 에피소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되는데 여자가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가 꼭 잘 생각 안 하니까 남자가 잡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먼저 쉬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어쩌는가 먼저 가만히 먼저 누웠는데 여자가
옆에가 눕겠거니 했는데 한 30분 지나고 40분 지나니까 싹 옆에가 눕는데 어디 잠깐 눕는 거예요. 남자는 뭐 자야 되는데 그래서 손을 딱 잡았습니다. 딱 부딪히는 거예요. 참 있었다.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나가야지 해가지고 이번에 탁 걸어안으려고 딱 안았는데 딱 부딪히면서 벌떡 일어앉아나 하는 말이 떠물어! 그랬어요. 북한은 부부간에도 너무너무합니다. 떠물어! 우리 이러자고 결혼했으니까 평균적으로 삽시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가정혁명화를 너무너무 많이 떠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이 이제는 북한이 그렇게 혁명화됐던 가정도 94년부터 98년까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회주의가 공급제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공급을 신경을 계속 12달 공급해주던 것이 95년부터 공급이 경제가 막 침체되고 생산의 80%가 침체되니까 공급이 중단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먹을 거 안 주니까 막 불평불만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처럼 뭐 어렸을 때부터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려면 내가 돈을 벌고 능력을 키워서 내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90년대 중반까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그 경제난으로 인해서 이런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머리가 빨리 안 도는 사람 굶어 죽고 막 굶어 죽으니까 가정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는 부부간에 경제난이 오게 되면 못 사는 것이 누구 탓인가 해가지고 네 잘했나 내 잘했나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 보고 남자가 벌어들여야지 여자가 벌겠나 이러고 여자는 또 남자는 또 지금 다 여자들이 북한은 여성들이 많이 벌어서 장사를 해서 먹이 살리거든요. 여자가 하나 활동하는데 넌 집에서 뭘 하느냐고 그러면 다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가정이 어디까지 가냐면 야 우리 이런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러는 거예요. 북한도 이혼도 잘 시켜줍니까? 이혼 잘 안 시켜줍니다. 조건이 있어야 이혼 시켜주는데 그러면 다 같은 데를 가고 야 니 어느 때 니 김일성 너는 이렇게 되겠지 너는 이랬지 하면서 야 너도 그때 말했잖아. 부부간이 가까울 때 뭐 입에 사탕도 다 빼주고 뭐 안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사실.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야 항장애비야 뭐 한국 잘 뗐다 뭐 중국 잘 뗐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김일성 김정은은 뭐 지금 우리를 미국 살리자는 거야 아니면 공급 하나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되자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게 되면 막 재판장에 가가지고 어느 때 이런 말 어느 때 이런 말 이러면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거야. 그럼 정치적으로 벌어지면 이게 재판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당내에서 달려들고 안전부에서 달려들고 보육에서 달려들고 다 상권을 다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항상 감시를 받거든요. 삼선 감시를 받아요. 삼선. 하나는 뭐냐면 당 조직으로부터 감시받고 우선 두 번째는 안전부 한국어로 말하면 경찰로부터 안전부로부터 감시받고 하나는 보위부 한국어로 말하면 국정원 이 삼선 감시를 받거든요. 북한에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60% 통제받고 감시받는 사람이 40%입니다. 북한 체제가 왜 쉽게 무너지는 줄 압니까?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맨날 해가지고 5명에 1명은 다 물정이라고 그러죠. 그걸 딱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을 보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오늘은 뭘 먹고 요즘은 생활 어떻게 쓰고 순순히 생각과 어떻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 재판선 갔다가 이건 재판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에서 너네 무슨 말 했지? 김정일에 대한 자료를 잘못 비방했을 때는 9번 자료 김일성에 대한 자료를 잘못 비방했을 때는 7번 자료 가지고 7, 9번 자료만 걸리면 못 빠집니다. 정치범 교화소 가야 돼요. 7, 9번 자료는 1번 걸리면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런데 재판을 갔다가 그 다음에 안전부에서 너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어디에서 와서 너네 정치적으로 걸렸다. 삼선의 단합도 감시하는 겁니다. 통제하고 그 다음 뭐 과정이 이혼되기는커녕 그 다음에 뭐 정치교화소 가야 돼요. 정치관리소 가야 돼요. 이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온전히 자유가 보장되기 이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뭐 대통령이 요하겠으면 요하고 뭐 정부는 뭐 어느 당 요하겠으면 요하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한국 보니까 처음에 제가 어느 정도 했는 줄 압니까? 대통령 말을 노무현자를 못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님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구대학 가니까 교수님들이 듣다가 북한에서 온 사람 다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모르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한국은 대통령님이라고 민자를 계속 안 붙여도 된다고. 지금도 우리가 말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님, 여기다 의장님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세뇌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데 북한은 있죠. 이렇게 말을 한마디만 던졌다 하면 그 다음에는 꽁쳐갑니다. 근데
정말로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 믿고 뭐 불교를 믿었다 하면 그 다음날로 지금은 사형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하도 중국 탈북해가지고 선교사분들 만나서 하나님 뭐 접하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결하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짚어봅니다. 니 먹기 살고 먹고 정말 굶어서 그 하나 얻어 먹으려고 간 거네 아니면 진짜님 믿느냐 검토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와가지고 원수가 인감도 있고 어렵감도 내려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있죠. 그대로 해가지고 법에서 막 조사할 때 있죠. 딱 뒷밤을 때리면 딱 어렵감 내린다 이거죠. 막 이식으로 막이죠. 아직 이거는 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딱 돌아서 이런 종교를 받아들이면 있죠. 완전 기술적으로 나가요. 왜냐면 계속 김일성 우상화로 교육이 됐기 때문에 완전 지성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완전 막 사사로 소홀할 정도로 나가니까 그래 사형되지 않습니까? 그 사형할 때는 일반 사형 범죄들은 있죠. 그냥 이 가슴에 총 4발 쏴서 죽입니다. 그냥 사형할 때. 근데 기독교를 믿거나 종교 믿는 사람들은 머리 북한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조석한 표현입니다. 대가 통이 썩었다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4발, 가슴에 4발, 다리에 4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된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있어요. 이렇게 언론과 신앙의 자유가 안 보존된 이런 사회입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제가 한국에 와서 참으로 자유가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자유로운 이 땅에 사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걸 다 모르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음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제가 소감을 한마디 말씀드리면 한국은 있죠. 여론이익이 얼마나 셉니까? 그리고 네티즌 빌딩도 세고 한번 인터넷에 뭐 떴다 하면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일 높은 사람은 부동산 뭐 가무도 어차피 나고 부동산, 기업 도산, 뭐 개인 파산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의 여론이 힘이 세고 또 사회가 발전하니까 부정부패가 막 자리부출 사이 없이 터졌고 이러는데 북한 사회 같은 거는 부정부패가 판을 많이 씁니다. 결국은 실과 허위 차이가 너무나도 남과 비교해볼 한국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도 차이 난다. 한 가지 실례만 드려. 김대중 대통령님이 2000년 6월 15일 날에 방북하시잖아요.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마주 나갔습니다. 행정하러.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때 직접 마주 나가려면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님 오신 나니까 북한에서 있죠. 방북하기 전에, 오시기 전에 있죠. 전국적으로 강령을 했다 이거죠. 무슨 강령을 했냐면, 오늘 같으면 6.25, 오늘 6.25 아닙니까? 6.25 같으면 어제 있죠. 전국적으로 강령이 다 이루어집니다. 무슨 강령? 6월 25일 전쟁은 남조선 괴뢰군이 미제 추송을 받아서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북한을 들이쳤다. 이렇게 막 미제국주의 승량이 번성은 변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 막 이러면서 적혀서 막 보고보고 뽑게. 그 다음에 신설당에 들어와서 미국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학살만을 했느냐. 이걸 다 감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적혀시면 그래 6.25 되면 벌써 어제에 감면 사업이 이루어지고 오늘쯤은 그 6.25 뭐 이런 집회 걸기에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님이 오시기 전에 전국적으로 강력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절대로 한사 가지지 말라. 평화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통일은 철저히 총대에서 나온다. 이렇게 막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남조선은 미국이 식민지 예속 국가이기 때문에 자주성이 없는 나라다. 자주성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평화 통일을 바랄 수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선언하면 기대하지 말라. 이러고는 선언을 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와서 나와서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딱 영접을 나간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다. 원래 김정남 나가야 되는데 최고 상임위원장이. 그런데 문제는 그뿐이 아니고 간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간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선전사업을 굉장히 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가 12위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할 말 없잖아요. 북한은 경제가 그때 얼마나 침체됐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한국은 2만 불 넘었지만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공식적으로 2003년에 발표된 숫자로는 700불이라고 그러거든요. 700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중국이 2001년도에 700불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2001년도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었냐면 먹지 못하는 가구가 없었다 이거죠. 쌀을 다 먹고 먹는 것에 다 불렸습니다. 그럼 핸드폰 가지고 다녔어요. 평신. 이 정도 생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국빈자들에게 이렇게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이런 것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700불 되면 북한도 그 정도 수준은 미쳐야 되는데 먹는 거 해결됐으니까 주식 옥수수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550만 톤만 있으면 북한 주민이 먹는 문제만 해결하는데 최소한. 그런데 실제 400만 톤도 생산 안 되기 때문에 150만 톤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가고 600만 명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핸드폰이 뭡니까? 북한 사람들은 문화가 있죠. 한국은 누구 만나겠다면 내 며칠 날에 누구 만나러 가겠는데 야 너 만나러 가겠는데 시간 되니 이렇게 약속하고 가죠. 북한은 문화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집에도 전화 없고 핸드폰도 없고 무작정 찾아갑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가고 문 뚝뚝뚝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면 예 하고 문 뚝뚝 들어가면 사람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거기 막 지치 앉아있고 이게 북한식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소득이 700불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200불 내지 300불도 안 돼요. 김정은 국방위원장 자랑할 게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한 말이 우리 북조선은 세계에서 둘러오는 정치 대국입니다 그랬어요. 동북아보다 다 사회주권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군사력가 무너졌는데 우리는 정치 대국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세계에서 유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근데 돌아간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강연 자료에 우리 장군님의 연문술과 우리 장군님의 탁월한 인물에 김대중 대통령이 머리를 숙여 남조선 대통령이 머리를 숙이고 왔다 이랬어요. 어떻게 머리를 숙였냐. 김대중 대통령이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셨대요. 통일되면 내가 고문할 테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통령 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걸 선생하는데 김정일 장군님의 탁월한 연문술 앞에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머리 숙이고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우리 장군님이 이렇게 세계에서 으뜸가는 이런 분이시다. 위대한 분이시다. 더 그레이트 리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딱 김대중 대통령이 가다니 햇볕 정책을 해가지고 쌀이 넘어오시, 비료 넘어오시, 그 다음에 소막 날라오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전문가가 뭐가 나가냐면 우리 장군님이 연구실에 의해서 막 깨끗 다친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가 어떻게 잡는 줄 압니까? 북한은 소를 잡아먹으면 사회랑 똑같이 쳐요. 사회를 당합니다. 95년도 98년도 때에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농장 소를 갖다가 잡아서 자연을 먹여가지고 토살당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서양해요. 그러니까 소고기 먹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약 먹는 것만큼 약보다도 더 어려워요. 근데 한국에 소가 따오니까 소를 잡아먹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농장에서 생산 수단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럼 농장에 다 보냈는데 세상에 북한에서는 말을 너무나도 잘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코드를 끼고 몸에다 띄우면 주인이 저녁에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막 술에 딱 누워서 쓰러져 있으면 소가 또박또박 제재까지 제대로 길도 안 가리키는데 잘 와요. 와서는 음네 다 왔다는 거죠 뭐. 한국에서 코트를 끼우고 멍게 지우니까 말을 들어야 시키게 말을 들어야. 길을 못 가는 사람이 있죠. 채찍 딱, 그럼 길을 못 가면 도랑을 딱 가지는 겁니다. 도랑을 가지면, 엉덩이 딱 채찍질하면 북한에서는 태 나오라는 거라고 딱 나오거든요. 이건 안 나오면 눈물도 뚝뚝 떨고. 그 다음에 문제는, 북한에서는 풀만 먹어도 얼마나 수국수국 일을 잘한다고요. 근데 한국에서 풀만 먹이니까 북한에 사료가 뭐 있습니까? 풀만 먹이니까 점점 얘기하실 줄 모르고 다무지가 소보다 여연하고 그러니까 김정일한테 보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무지가 소를 못 키겠다. 막 여연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또 안기고해서 소 배에다가 소 뱃대기에다 뭐 가득 집어가지고 보내서 저렇게 소가 병든다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수술이 안 되니까 그게 뭐 한국에 뭐 서로 일시적으로 키운 거 아니잖아요. 용도가 다른 겁니다. 북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소나실 때부터 어미를 이렇게 따라하는 일하는 거 보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큰 거예요. 그게 환경이 준비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소가 잡아야 됐어요. 근데 소를 잡으라고 했는데
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경제난 때문에 군인들도 영양실조 엄청 많이 왔거든요. 군인들 영양실조가 뭐냐지 얼굴이 색깔하고 눈밖에 없어요, 군인들이. 키가 매달 45, 체중이 45kg. 군관성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북한 군인들 보셔서 알 겁니다. 군관성 갔다 오신 분들이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영양실조에서 막 쓰러지고 하니까 군부에는 쌀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공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오른땅에 배를 붙이고 고생하는 우리 군인들에게 소고기를 선물로 보내줍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 소고기 선물로 보내주신다 이래가지고 북한은 있죠. 군인들에게 소고기를 보내면 선물 한번 보내겠죠. 나의 선물 전달식이 있죠. 소고기 먹기보다 더 힘듭니다. 군인들 전체 다 모여놓고 장비를 앞에 서가지고 와 전달을 하는데 우리 장군님께서 이렇게 우리 군인들 생각가지고 소고기를 보내주시고 뭐 선물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소고기 1,700마리인지 그거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소고기 딱 수입해가지고 당사관 김정일 외화자금 딱 풀어가지고 다 수입해가지고 김정일 보내준다고 다 모아준 겁니다. 그 군인들은 소고기 한 잔 먹으려고 사실 있죠. 한국의 군인들은 안 그렇지만 한국은 부정패는 따지니까 군인 장녀들이 비리를 막 하잖아요. 북한에 있죠. 장녀들이 우리 다 뜯어먹고 대세 한 마리 잡아도 우리 고기 다 잘라먹고 소 하나 잡아도 선물을 일고 먹고 다 위에서 잘라먹고 병사들한테는 소하고 돼지가 장화 신고 슬렁슬렁 건너가는 놈이 있죠. 니지가 다 소고기를 많이 물 그냥 푹 물려 하잖아요. 멀고 물 차려진다고 하죠. 그 어느 명절에는 이번 명절에는 돼지고기, 돼지 장화 신고 얼마큼 건너다녔겠나 이러거든요, 군인들이. 멀고 물었어요. 거기서 내만큼 좋아. 그래서 먹으라고 군인들이 선물 전달해서 가는데 그걸 가는다고 눈을 뚝뚝뚝 떼고 돼서 나와 토론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론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장군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야 장군님이 한 목숨 다 싹 썰어서 많이 열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고기 한 잔 얻어먹고 한국에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북한 사회가 경제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던 북한 사회가 사실은 시와 호가 이게 뭘 차이가 나냐면 겉으로는 분들하고 정말 잘하는 것처럼 해도 속에는 자 평안통일 지금 남북경영하죠. 앞에 나와서 웃으면서 저 장갑고 들어갈 때 있죠. 북한에 장갑 넣어가지고 웃으면서 할 때 있지. 니 또 쇼한다 이랬어요 나는. 왜? 속에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평안통일 주장해도 손대에서 평안통일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군인 성군 정치해가지고 공무원만 투하하지 않습니까? 국방 예산의 65년도부터 북한의 국방 예산의 30%가 18% 하는 것을 65년도부터 30%를 국방 예산에 투하합니다. 지금도 발표된 수도는 10몇 프로라고 하지만 13%가 거의 들어가요. 이 정도로 군부에 투하하는데도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실제 사람들이 다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 이러한 북한 사회의 실과 호가 너무 차이난다. 또 자유적인 측면에서 이제 구속되는 거 한 가지만 더 실려드릴게요. 강의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문화생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참 이 문화의 어려움이 너무너무 어렵게 다가왔어요. 우선 제가 작년에 운전면허 하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 다 숨기고 했거든요. 그래 돈 안 내고 다 숨겼는데 있죠. 이 스토리 할 거니 어느 날 시간이 그렇게 잘 꺼집니까 스틱이. 선생님이 혼자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안 해 꺼지니까 사람이 가장 급할 때 있죠. 내 쏘기는 게 매우고 튀어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있죠. 너무 당황하니까 엄마! 빨리 꺼졌네 그런 거야. 북한은 시방이란 말을 안 하고 발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야 발동 켜라 발동 꺼졌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왔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꽁킨 겁니다. 쫓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학원 졸업할 때까지 오늘은 발동 몇 번 꺼졌으니까 이제 불명이었어요. 근데 이 언어의 차이가 같은 말인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북한에서는 L이라고 그러거든요. L이. 그 한국은 이거 카라라 그러던가요. 그래서 저는 난 카라라서 칼라고 그러면 사양 보고 그러는 거 이 이름은 왜 삭제를 하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음을 정확히 들어야되는데 이게 이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특징은 문화생활의 차이에서 노력과 문화. 우선 이 청바지 찢어진 걸 예를 드시더라도 청바지 찢어진 걸 입고 다니니까 있죠. 참 불쌍하다. 돈에 주서 이런 걸 입고 다니니까. 근데 뭐 사전 가보니까 그게 더 비싸더라고요. 부끄러운 줄 먹어가지고 이렇게 배꼽 내려가지고 다니고 막 이상하다. 야, 돈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 북한은 보통 10, 15리 걸어다니니까 자유 다이어트 아닙니까?
거기도 진 대단 하려고 하니까 잘 다녔던데, 한국 다이어트 한다고 한 달에 10만원씩 받고, 손돈 아깝다 하고 이랬어요. 특히 그것보다도 노래방 문화. 아니, 작년에 그 대구대학교 뭐 인맥 때문에 그 학장님이 거기서 CEO 과정을 받아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갔더니 있죠. CEO 사장님이 이제 강의만 끝나면 1차, 2차, 3차 하는 거야. 1차 하면 다 밖에서 먹는 건 좋은데 노래방 처음에 들어가니까 있죠. 불이 뭐 이런 얼굴을 펴면 막 빡빡빡 한대나 정신이 막 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온성이 외모를 막 울려 퍼지고 노래 잘하는 부르면 되는데 막 울려 퍼지고 그러니까 막 떼랭이 있죠, 떼랭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막 울려가니까 내가 무당치를 갔나. 막 정신이 막 옮겨져가지고 막 도망쳐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북한에서는 이제 남성들이 제 손만 잡으면 좀 난리 났다 이건 아닙니까? 불교는 그래서 막 성공사 잘해라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앞에서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이니까 저 선생님 노래보다 손만 잡고 딱 뿌리치고 있죠. 겉으로는 말 못하고 지들어가지고 세상에 도덕도 없고 세상에서 얘기도 없고 막 이러고 두두고 달고 있죠. 그랬는데 아니 노래방 문화가 너무도 막 상상도 막 치고 파는 거야. 호강인지 지금 호강인지 그런 것이 1년이 지나니까 그래 북한 같은 데는 있어요. 왜 이게 익숙하냐면 북한은 유행가도 못 부르게 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혁명적인 노래가 다 사상이 있어요. 북한에는 예를 들면 있죠. 혁명적인 노래만 불러야 되거든요. 지금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에 한국 사람들 부르기 좋게 좀 김일성, 김정일 작업 때고 그래도 다 사상이 있긴 있는데 좀 유연한 노래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랑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노래가 검은 구름 몰아치고 유혹의 바람 불어도 부려운 기각대 이러고 사회주의 지키지 않는 막 그거 부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럼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금도 없고 이러거든요. 근데 당신은 김일성 김정일인 거야.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우리 동생이 아니 재밌는 노래 배워줄게. 뭔데 하니까 재밌다더니 기타 치면 불러라 했는데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이러니까 감이 사사사 먹어봅니다. 그때 수가 없고 내가 재밌다 또 배워라. 그러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완전 이거 백년짜리 노래만 부르다가 막 이것을 저절로 어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행가를 한국 노래는 다 유행가를 쳐요. 이건 못 부르겠다 이거죠. 불렀을 경우 추측이만 하면 수정주의 나라리 품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대학생은 퇴학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철칙 다시는 대학교에서 못 돼요. 그러면 딱지가 붙는 겁니다. 완전히 사상 딱지가. 근데 한국어는 그게 한국 노래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스코. 한국이 뭐든 춤은 다 디스코라고 해요. 북한에서는. 북한은 대학생도 춤춰져 있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 추셨던 이런 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쳐야지 있죠. 막 아니면 흔적을 추면 수동이 나라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90년대 초에 91년도, 90년도 때 독일하고 북소련 이쪽에서 유학 같은 학생들이 다 넘어왔어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다 넘어오니까 북한에서 유학원에 학생들 넘어오니까 처음에는 지상을 막 높게 짓고 저때가 거기서 꼭 들은 현실을 그대로 제한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어떻게 제한하면 합니까? 사람의 속이 꼭 품고 있던 게 술만 한 잔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한잔 들어가 하는데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데 다 재밌으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야 그거 재밌다 빼앗아야 되잖아. 그 중에 한 명은 스파이 따위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3일 후에는 딱 부릅니다. 너네 그날 뭐 했지? 그러면 아무도 안 했는데요. 비파서 써. 1년 2달 비파서 써야 돼요. 왜 수성주 나라편에 걸리느냐. 이게 북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지금 이렇게 정서지향식 문화에 딱 얽매여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TV가 채널 하나죠. 인터넷이 됩니까? 군인들이 있죠. 인터넷 안 되거냐. 컴퓨터 교육을 먹고 나가지고 군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도둑질했다는 게 모니터가 모니터가 현대판 TV인 줄 알고 또 도둑질에다 시간 내가 팔려다. 조정이 안 돼가지고 이거 왜 현대판 TV인데 비싸게 가는데 조정이 안 되느냐고 막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에서 평양 같은 데는 그래도 지금은 컴퓨터 교육이 설비가 들어가 되지만은 지방 학교들은 설비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하고 TV 이거 하는 부끄러움이 없대요. 이것이 북한 사회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참으로 이 문화적 차이가 너무너무 낯설더니 이제는 노래방 가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노래방을 노래 한 곡 불러주면 좋겠는데 같이 갈 사람 없거든요. 그래 막 이렇게 섭섭할 정도로 이것이 환경의 제약을 받는다. 나도 한국에 살면서 이제 한국 문화에 젖어들어 간다. 이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자유로운 한국을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 돼요. 제가 강원도 그 인제에 가서 느낀 것이 땅굴에 들어가서 느낀 것이 보여요. 북한은 계속해서 쳐들어오자 하고 북한은 속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칼을 들고 있고 총 때려서 모든 걸 하라고 봅니다. 그런데 있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이거는 제가 개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 중에 주관적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저는 정보적인 측면에서 이러면 남북끼리 잘하다 무서워 사람들 이런 걸 다 언급하잖아요. 지금도 뭐 평화동을 경쟁하는 거 그러니까 또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쟁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무줄 외교를 하지만은 당겼다 놨다 끌려오나 하나 이러면서 고무줄 외교를 하지만은 실제 내세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 판단하고 바른 대응성적으로 써야 됩니다. 퍼져도 좋지만은 모든 걸 세우고 퍼져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먹고 내준다면은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줄 수 없다. 가진 사람을 내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그 한국의 대북 정책이 좀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거는 북한도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의식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쟁력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불평불만이 나오고 북한 주민의 60% 이상이 이제는 다 변해가지고 뭐 북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 간부들은 당당하게 등쳐먹고 안전보호 사람들은 안전하게 등쳐먹고 보호부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등쳐먹고 또 성군노자가 군대는 군기를 들고 대대적으로 등쳐먹는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전사상으로 감시를 해도 사람들이 의식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남북 경협을 통해 들어가든 중국 땅을 통해서 한국 물자가 들어가든 북한 사람들은 한국이 발전했다. 이것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느낍니다. 한국이 친척이 좋겠다. 한국이 잘 산다는데 이게 벌써 이미지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있죠. 한국에 여러분들 있던 옷들 중국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깨끗한 걸 수거해가지고 중국 나가서 가면 중국 땅에 탈북이 없는 사람들이 등집으로 있죠. 2개, 3개 막 대량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거기 가면 북한에 가면 중국의 싸구려 새우보다도 더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80년대 말 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 상품이 번산제 가지고 막 유행했어요. 중고가 비싸고. 지금은 일본 상품을 제치고 한국 상품이 막 떠들고 그 다음에 중국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한국이 잘 산다. 한국 드라마 막 가져가고 이거 가만가만히.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이제는 막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변하고 있는데 그 사회의 생명력 아직도 생명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데는. 왜? 김정일 체제가 전성하면은 그 체제가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반란이 왜 놈들이라는 줄 압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감시체계.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틀어지고 있는 무력이 호위국이라는 게 있어요. 인민무력부가 있고 호위국이 있어요. 이 호위국 무력이 인민군 군부에서 만약 경우에 들고 일어났을 때 군부에서 들고 일어났을 때 반란이 일어났을 때 호위국 무력은 수적으로는 병력수는 작아요. 그렇지만 그 질이 그 무력을 다 압도할 수 있게끔 최고의 질을 고상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함경북도가 육군단이거든요. 이 육군단이 다 들고 일어나려고 했죠. 98년도에 포신 다 평양으로 돌리고 완전히 또렷한 뭉쳐서 반정부를 일으키자 했는데 6개월 만에 다 육군단이 다 해산됐어요. 그 위에 주도했던 사람들 다 사형되고 가족들 다 좀 죽여서 실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육군단 해산하고 구군단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상선을 감시하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코가 걸린 겁니다. 왜 돈을 그렇게 잘 쓰지? 왜 바로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군단장, 지휘원 다 돈을 잘 쓴다. 그래서 여자를 한 명 파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군단장 정부 형식으로 딱 파견해가지고 애인처럼 들어가서 6개월 동안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애인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밀 다 뽑아냈습니다. 그게 북한 사연이죠. 아직도 그런 시스템이 사람들이 의식은 변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로 들어갔으면 리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로 뒤엎을 수 있게끔 조직화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가 아직까지는 김정일 체제가 전송하는 씹히는 분게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한국에서 북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북한에서 하기 전에 먼저 적절한 때 한 방에 칠 줄도 알고 물어줄 줄도 알고 이러면서 전 이런 다방면적인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서없이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전혀 평화롭지 않은 사례들을 들으셨습니다. 단지 평화를 위하여 좋은 사례로 수용합니다. 싶습니다. 자, 정교수님 말씀이 끝나고 기타 다른 북한 사정이나 기타 평화신경이신 몇 편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십니까? 간간히 이러한 사례들을 듣기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몸으로 믿으신 분으로 생생한 체험을 들으시는 감회가 또 다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궁금하고 물을 게 너무 많은 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고요한 촉구, 조그만 충격이 질문이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자, 몇 초 동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그 다음 식사 시간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올해 정년 퇴임을 하시는 개명대학교 성악과 교수이신 태너 김옹경님으로부터 세공법을 듣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리오소. 다음 나를 울게 내버려서 라사 까오 비앙카 할 것을 라사 까오 비앙카 비앙카. 다음에 김현준 님의 청산의 살리라를 이성원 교수님의 반대로 듣겠습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Signor, aperieta, lascia chi piange, lascia io pianga la tua sorte, e che sospiri la libertà, e che sospiri, e che sospiri la libertà. Lascia io pianga la tua sorte, e che sospiri la libertà. Il cuore branda, queste ricorde, i miei martiri, sul perdietasi, e i miei martiri, sul perdietasi. Lascia ch'io pianga la tua sorte, e che sospiri la libertà. 네, 저도 한마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69년도인가 70년대 서울서 나비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세종대학교에 있는 선생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때 하고, 그 뒤에 일본 유명한 소프라노가 와서 또 다시 했습니다. 그때 그 같은 총장님이 보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청하는 것은 절대 그런 말 안 하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보면서 그 총장님이 수여사대 총장입니다. 주 무슨 총장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서 내가 나오니까 나는 저 조그만 사람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좋다고 저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보고. 그러면서 그때 저 사람이 바리톤을 했는데 아직도 바리톤하고 있냐고 그런 말 했습니다. 그 양반은 나이가 또 시간이 가면 음력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저 사회자님이 저보고 개로 그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부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북에서 오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라는 사람하고 그런 거 전에 많이 왔어요. 그런데 노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쪽 온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러요. 근데 유엔가는 부른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래는 목소리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노래 부르고 나니까 올라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만요. 그 선생님 목소리 참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노래 부른 적도 있고 그런데 저도 고향은 가천면 향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난 곳은 이북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해방된 그 해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강사 선생님 같이 그렇게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자관 우리 부모님들한테 하도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옳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저거 다 지나서 다 끝나고 청산에서 살겠다는
이태백이 시비슷한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나는 숲으로 오지 종산을 살으리라 나의 마음 고로 종산을 살으리라 이 몸도 사로이에 성건대 시름이 있고 성산에서 살리라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여도 종산은 의고하니 종산에 사루리라 이 몸도 사로이에 더럽힌 걸로네 성건내 시름이 있고 종산에서 살리라 네, 전 김은경 교수님께서 평생을 음악에 전념하셨기 때문에 이제 피아노, 발톱 양쪽 다 하시니까 아마도 피아노도 소개받으시기 처음이니까 죄송합니다. 발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셉 레빙의 프리데라는 제목을 실 태어나가지고 대구의 행여천장님이신 시드리님으로부터 안수해 읽었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이정 교수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익한 말씀, 결국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또 김홍영 선생님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앞으로 충산에 사시면서 목청에 발톱이 좀 걸리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소프라노로 바람 끌어줄라이로 우리 앞에 나타나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탈북자를 물론 언론에서는 탈북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답니다.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주민이라는 뜻으로 새터민이라고 하는데요. 좌관
대구 지역에 이란 세터민이든 탈북자든 한 200몇십 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이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또 그런 후원회가 있고 또 그 후원회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이 남상걸 회장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서 인사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사실 여기에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있는 이 시는 읽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시인데 그저 보시라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회자리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레딩이라는 독일 시인이고 2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치 정권 다 체험하고 공산체제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쓴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시절 다 거치면서 순환의 계절 지나고 뭐 이런 평화에 대한 희망으로 이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뭐 읽을 필요 없죠? Friede. Bloß keinen Zank und keinen Streit. Was heißt auf Englisch ganz einfach Peace? Auf Französisch Paix, auf Russisch Mir und auf Hebräisch Shalom und auf Deutsch Friede. Oder du, komm, lass uns zusammen spielen, zusammen sprechen, zusammen singen, zusammen essen, zusammen trinken und zusammen leben, damit wir leben. 네, 시와 음악 그리고 실질감 체험담으로서 제8강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증은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끝나신 후에 건너편 카페에서 모래대학교 김건아 교수님이 손수 돌돌 받으신 김밥과 대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은 토요일이니까 강의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다시 제9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하여 주요 평화를 주어서 옴나노비스 화세 노래를 같이 하면서 8강을 끝내도록 들이 우리 라틴어 그대로 도나노비스 파첸 가사가 계속 같은 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 한국시로 하면 돌림 노래죠. 카논인데 물론 돌림 노래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돌림 노래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화를 추구하는 명언, 기도가 우리 노래 속에 담겨 있어서 이 노래를 계속 좀 흥얼흥얼거리시면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이 노래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누가 지은지도 모르게 흘러왔는 노래인데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워낙 여기는 또 음악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계셔서 금방 하실 수 있을 싶습니다.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로 쭉 가셨다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제가 보고 편을 나누겠습니다. 나누어서 김밥에 온 김정아 선생님이 손수 지금 똘똘 마르셨다 했는데 맛있는 순서부터 고기가 들은 것부터 드리겠습니다. 잘하시는 파트를.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예. 둘, 셋.
예. 아마 세계적으로 무슨 평화 무슨 모임에 가면은 기독교 모임에 이 노래를 많이 마지막으로 돌림 노래로 부르는 노래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길을 쫑긋해서 세우는 이쪽 팀이 조금 앞줄이 약간 미약한 것 같습니다. 소리가. 통장님 좀 분발해 주십시오.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끝까지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숫자가 있죠. 우리 어릴 때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감싸서 또 다 같이 놀자, 그런 돌림 노래 아시죠? 그러니까 청가라는 사람은 뒷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랑곳 없이 가는 거예요. 카논이라 하는 그 자기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한다고 따라가고 또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안하면 여기는 남쪽, 북쪽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면은 화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거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팀에서 잘 되면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팀으로 나눠서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쪽이 숫자가 조금 적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도나, 노비스, 파첸 두 번 하고 나면은 이 있을 때 두 번째 그룹은 다시 처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선생님. 이쪽 그룹입니다. 둘, 셋. 여기 승악가들이 많이 좀 착착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1입니다. 1을. 2가 사실 더 어려운데. 자신 있으니까 2절. 요 교수님 자신 있으시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 듣는 사람, 보시면 재밌죠? 예. 2그룹. 우리 여기 정순모 교사님, 사모님, 요 2줄, 2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아 교수님도 우리 캐너 김모녀 교수님 아시겠죠? 예, 어떻게 가는지 이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한국어 없으신데 우리 앞에서 가겠습니다. 네. 우리 1부터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룹을 제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야 화석이 여기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팀이 아무리 하시더라도 계속 가셔야 됩니다. 거의 끝난다고 해서 가만히 보시지 마시고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아시겠죠? 노래 노래. 예. 예. 그다음에 바로 요술이 첫 번째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Oh
우리 아까 제 김정화 교수님이 김밥도 말하셨고 이기동 선생님께서 그 제주도 가셨다가 밀감을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과자 전정희 원장님이 과자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많이 드시고 북한을 생각하시면서 많이 드시고 남기지 마시고 예.